지금 보는 건물 2개 동 수영장 딸린 펜션이 매각 대상입니다. 인상적인 것은 바로 앞에 바다가 시원하게 보인다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오션뷰 풀빌라입니다. 조망이 끝내주는 위치입니다. 건물도 2019년 승인으로 연식 대비 괜찮은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땅은 도로 지분 포함 805평, 건물 2개, 117평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오늘은 오션뷰 풀빌라 펜션, 굉장히 좀 저렴하죠? 를 보러 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약간 이제 위에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 길이 완경사, 처음에는 이제 완경사인데요. 본권까지 가면 갈수록 급경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영업 중인 펜션이 바로 앞에 2동이 있고, 경매 거는 이제 그 위에 2동이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완경사로 이렇게 가고 있고, 여기 진입하는 땅까지도 잘 포함이 돼서 매각 대상이니까 낙찰받고 뭐 도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이면 이제 본권의 전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이제 데크로 1층으로 올라가는 이제 계단인데요. 그쪽 이제 펜션 사장님이 안내를 해주셔갖고 이렇게 데크 상태도 보고요. 그 다음에 측면 유리 상태나 그 다음에 잔디 이런 상태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위에 2동이고 아래 2동은 이제 여기 사장님 거예요. 그래서 경매 대상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데크로 이렇게 잘 올라갔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게 층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가 이제 비가 많이 오고 하면은 흙탕물이 저쪽 옹벽 쪽으로 해서 좀 많이 흘러내린다고 합니다. 이쪽 바닥을 통해서 저쪽 흙벽까지 해서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문제다. 그래서 좀 손을 봐야겠지 않겠냐 이러면서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친절하게. 그리고 이제 정면에 보이는 게 저쪽이 바베큐장이고요. 한 개 층을 더 올라온 거죠. 그리고 여기가 수영장입니다. 그래서 수영장에 있는 데크도 이렇게 상태가 관리는 안 돼 있지만 색감이나 이런 거 뭐 파손 여부 없이 좀 괜찮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물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펜션 자체가 2019년 승인 건물이기 때문에 지은 지 지금 한 6년 차 되죠. 그래서 건물 상태나 관리 상태는 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라봤을 때는 이제 시원하게 저기 이제 앞바다가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션뷰 풀빌라 펜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이제 인근에 펜션이 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주택이나 이런 건 없고요. 전부 다 이제 펜션이 위치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펜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면에 보이는 게 이제 2동이 매각 대상인데, 한 개동마다 객실이 몇 개 있는지는 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바라봤을 때도 이렇게 이제 지붕 상태나 욕실 위에서 봤을 때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앞으로 좀 다가가면요, 이쪽이 아까 봤을 때 바베큐장이었죠. 그래서 바베큐장을 이렇게 또 측면에 한 개 층을 더 올라가면은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옆으로는 이제 수영장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수영을 하고, 근데 객실 내에도 풀빌라 펜션으로 해갖고 풀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안쪽에는 간평서나 이런 것도 좀 존재하지는 않더라고요. 평면도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드론에서 봤을 때는 크게 뭐 파손되거나 그런 건 없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쭉 보면 수영장 타일도 뭐 깔끔하죠. 그리고 이제 보면 오른쪽에 뭐 검은 게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게 아마 나뭇가지나 이런 게 떨어져서 저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위에서 봤을 때 지붕이랑 뭐 봤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은 저렇게 저 앞에까지도 시원하게 바다가 잘 보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사실 펜션에 이제 관심이 있거나, 워낙 싸니까 12억, 2억까지 떨어져 있고, 물론 이제 인수 금액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짚어 드릴게요. 위성 지도를 볼게요. 그래서 위성 지도를 보면은 요게 이제 본권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래서
한 개 동, 두 개 동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매각 대상이고,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사장님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매각 대상이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이렇게만 매각 대상인데, 여기 이제 이쪽에 이제 도로 지분이랑 여기까지도 도로, 아까 이제 보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분 도로까지도 이따가 이제 그 지적도 보면서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바닷가는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서 이제 바로 오션뷰라 바로 이렇게 바닷가가 시원하게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도를 해서 보면요, 이렇게 주도로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펜션이나 그 이용객들, 여행객들이 찾아오기엔 좀 쉽죠. 여기서 이제 바로 이렇게 올라오면 되니까. 그래서 위치는 이제 접근성이나 이런 거는 뭐 괜찮다. 당연히 조망이 좀 위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급경사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도로도 잘 닦여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런 펜션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가 왼쪽에 이제 또 항도 있고요. 그래서 좀 축소를 해보면은 과연 여기는 이제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영입니다. 통영.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위쪽으로는 고성군청이 있어요. 이게 반경으로 한번 볼게요. 반경으로 해서 고성군청하고 통영에서도 약간 이제 왼쪽 그 서쪽으로 북서쪽으로 그 올라가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클릭해서 보면은 본건이 여기 있고, 그래서 여기 반경이 한 12km예요. 그러니까 차로 가면은 한 15분, 10에서 한 15분 정도 거리입니다. 그래서 위쪽으로는 고성군청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통영시청이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이제 거제시청이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통영 대전 고속도로가 이렇게 있어서 통영에서 대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고속도로에 좀 접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영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남해의 느낌 다르고 거제 통영 느낌 다르고 동해 느낌 다르고 서해 느낌 다르는데, 제가 가보기로는 거제 통영 이쪽도 바다가 굉장히 좀 깔끔하고 관광지로서도 좀 수월한 그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지 상대로 어떤 이제 펜션이나 뭐 그런 쪽으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을 아마 이제 고려를 좀 많이 하셨을 텐데, 이번 기회에 저렴한 가격에 뭐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보시면 드론에서 봤을 때 요건 아니에요. 요거는 아니고, 지금 정확히는 이게 이렇게일 거예요. 땅 좀 이따 볼 텐데 대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본건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에까지 지금 이렇게 펜스가 좀 돼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본건 땅이고, 땅이 거의 800평이니까 그죠, 엄청 큽니다. 요거 두 동이고 수영장, 그 다음에 여기가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바베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물탱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여기서 받아갖고 뭐 쓰는 그런 용도인데,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차장인데 이건 남의 땅이에요. 여기 사장님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망대, 아까 여기가 전망대가 있었는데 요거 전망대는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고, 이제 보시면 전망대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았을 때도 조망이 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물 차져 있을 때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이제 감정 평가했을 때 당시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 정도 된 것 같아요. 물도 차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지적도를 볼게요. 그래서 지적도를 보면은 여기가 도로예요. 이쪽이 이제 산이고, 그렇게 봤을 때 보면은 여기 땅에 대해서 지분, 그러니까 본 그 소유자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어서 도로는 문제 없고, 그래서 요거까지 전부 다 이렇게까지 이제 그 온놈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만 지분이고 나머지는 매각 대상, 그러니까 낙찰되면 전부 다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장님네랑도 같이 좀 그 협조해서, 어차피 비슷한 상황이니까 이 사장님네랑 좀 협조를 해서, 이 사장님네도 이쪽 땅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통로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같이 윈윈하는, 그러니까 이제 낙찰 받기 전에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해서 문제점이랑 향후 이제 뭐 운영 계획까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건물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이쪽이 이제 남쪽인데요. 거실 방향으로는 이제 남향은 아니고, 그죠? 약간 북향으로 보여집니다. 펜션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까 본 것처럼 도로 지분, 이 대지는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분 있죠. 여기 이분에 대한 지분이
그 도로. 여기가 이제 물건 번호 6번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 6번. 6번이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요것만 지분이고 나머지는 지분이 아닌 온놈으로 가지는 거다. 여기 보시면 전부 다 뭐 지분은 없죠. 이게 지분이라고 돼 있으면 감정평가에 이렇게 몇 분의 몇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대지랑 도로를 취득하는 거라 크게 지분과 도로 가지고 뭐 다툴 이유는 없다. 그래서 지금 건물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쪽에 창고가 있었고, 여기도 이제 지층 1층이 됐는데 이것도 창고. 이게 이제 전망대로 보여지고요. 여기가 수영장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뭐 보시면 그 기계실로 돼 있는 한 3평 정도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목은 이제 본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대지가 이렇게 좀 크기 때문에 여기 이제 대지고요.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사원 보호구역 이렇게 돼 있고, 개별 봉시지가는 지금 보면은 11만 6천 원인데요. 그러면 평당 한 33만 원이 공시지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보고 건축대장을 한번 먼저 볼게요.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내각으로 되어 있고, 호실은 이제 글쎄 이거는 이제 표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상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위반 사항도 없고요. 정상적인 거고,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고, 1층은 이제 주차장으로 되어 있나 봐요. 그리고 그냥 1층은 이제 다가구 주택해서 153제곱미터니까 대략 38, 20, 39, 3, 6에 18, 한 60평, 한 5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1층이.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페이지도 뭐 딱히 그런 건 없는데, 이게 보시면 사용 승인일이 2019년이에요. 5월 8일입니다. 그래서 지은 지 한 6년 차 됐다. 그리고 이제 딱히 뭐 보면은 여기 변동일 같은 경우도 뭐 집원에서 뭐 대장 분리 뭐 이렇게 돼 있지, 딱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딴 건 신경 쓸 것은 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디스코 그 앱인데 보시면 지금 여기 이제 경매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2022년에 요게 그 실거래가 5억 8천에 찍혔네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죠? 여기 보시면 앞에 동이 5억 8천에 찍혔고, 요것도 5억 8천에 찍혔어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개 합해서 5억 8천이니까 대략 한 6억 잡고, 그러니까 12억에 두 동을 산 거예요. 근데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 이것도 12억인데 지금 2억까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엄청 저렴하게 되어 있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여기 근방에도 이렇게 경매 물건이 좀 있어요. 여기도 아마 뭐 유치권 행사 있는 거 보니까는 조만간에 경매에 들어가지 않을까. 정확히 여기인지 모르겠는데 차로 이렇게 보니까 유치권 행사라고 요건가요? 아무튼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경매가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좀 되어 있다. 그래서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2022년이니까 이게 두 동이 12억에 거래됐으니까 대략 한 25년이니까 대략 한 3년 지난 시점에까지도 이렇게 이제 거래가 됐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지금 가격도 매우 무척이나 싸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임차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최선 순위 일정이 이게 말소 기준 권리거든요. 그래서 10월 22일이에요. 잘 보세요. 10월 20일 2021년. 근데 보면 권, 박, 유 씨가 있는데 이 박 씨 같은 경우는 소유주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딱히 그런 거 없고, 근데 보면은 한동, 그 다음에 한동 전부 미상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보증금이 7천이고 1억에 뭐 130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지금 2021년이니까 여기 같은 경우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왜냐면 후순위니까. 그래서 얘를 이 사람을 지울까요? 여기도 지워도 되고, 여기 주인이잖아요. 지워도 됩니다. 근데 여기가 좀 중요하게 봐야 돼요. 말소 기준일을 써놓고 21. 그래서 여기가 19년이니까 여기가 선순위죠. 그러니까 인수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요, 2019년부터 22년 거의 이제 3년 동안 계약을 했는데 1억에 130으로 월세 계약을 했나봐요. 임대 계약을. 그래서 한동 전부를 해서 뭐 했는데 지금 보면은 쭉 데려가면은 뭐 임대하고 소유자인 박, 요거는 이제 소유자가 되고, 유모 씨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제 신청 채권자로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2024년 7월 30일 신청 채권자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은행이에요. 수협인가 그 신협인지 모르겠는데 은행인데, 유모 씨의 임차 보증금 잔액이 2천만 원 취지의 뭐 이렇게 해서 의견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2천만 원이라고, 왜 보증금이 1억인데 왜 2천만 원이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거의 보면은 2019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2019년, 그 다음에 2020년, 2021년, 2022년 해서 지금 이 19년은 이제 10월 1일부터 이제 계약을 했으니까 얘는 그냥 날려버리고 2020년부터 해갖고 3년 동안 12개월 하면 36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이 월세를 안 낸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아마도 임차 보증금이 2천만 원. 그러니까 이제 경매나 이거 월세를 이제 못 내고 있다가 이렇게 계속 까지면서 보증금이 2천만 원까지도 까졌다. 이렇게 취지로 신청 채권자가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은행에서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채권 최고기 그 7억인가 8억이에요. 근데 최저가 2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요거를 어떻게든 그 정확히 알려줘야지 입찰자가 인수금액이나 이런 게 알아야지 최대한 2억이 아니라 그 최대한 더 많이 적정 가격에 낙찰돼서 이 7억이나 8억 정도 되는 그 채권을 은행이 빨리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은행들이 이렇게 보면은 간혹 가다가 이렇게 좀 나서서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보면 이제 보면 신청 채권자로부터 유치권 배제 신청서가 있음, 그리고 유치권자가 부존재한다는 확정 판결이 있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이런 게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채권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은행들이 이렇게 취하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신뢰도는 좀 있습니다. 은행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정도로 법원에다 제출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그 증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임차 보증금 잔액 확인서, 이렇게 인감증명서, 이렇게. 왜냐면 은행에서 대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임차인들의 그 계약서나 이런 걸 다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대출이나 이런 걸 또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까 36개월이라고 했잖아요. 36개월 곱하기 120만 원. 그러면은 지금 벌써 4,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억에서 4,300만 원을 빼면은 거의 보증금이 5,700만 원. 그죠? 5,700만 원에서 아까 이제 3개월치니까 대략 120, 120, 그러니까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가 비죠. 5천만 원밖에 잔액이 안 남죠. 근데 2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은 어디 갔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또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게, 사실상 지금 보면은 유모 씨가 이제 그 현황 조사예요. 권리조사, 그 권리 신고가 아니라 현황 조사예요. 그러니까 현황 조사가 있고, 이 정보 출처 구분을 잘 봐야 돼요. 현황 조사가 있고, 그다음에 권리 신고가 있어요. 권리 신고는 임차인이 법원에 가서 임대차 계약서랑 그다음에 얼마 입금했다. 그 입금이랑,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 증명서를 갖고 얘네들이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황 조사는 조사관이 여기 있죠. 조사관. 이건 보좌관이군요. 이거는 아니고. 아무튼 조사관이 가서 얼마에 얼마 사십니까 해서 이걸 그냥 써는 거예요. 그냥 그 임차인이 얘기한 거를 그냥 써놓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말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확한 건 권리 신고를 해서 접수된 걸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권리 신고 갖고 그냥 현황 조사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은행이 오히려 이제 2천만 원 취재를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는, 유모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확정일자도 미상이고, 왜냐면 선순위면은 돈 받을 거면은 사실 선순위잖아요. 1억이 뭐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선순위면 받을 거면은 배당 요구까지 다 해야 되는데 안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은행 측이 뭐 잔액이 200만 원이라는 건데 왜 신고를 안 했을까? 그죠? 아마도 그 시설이나, 그러니까 이제 낙찰자한테 시설이나 뭐 이사비 용도로 좀 더 요구를 하려고 이렇게 1억을 좀 세게 부른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세게 부른 거는. 근데 은행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알고 싶으면 등기부 떼서 이 신청 채권자랑 통화해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정황이라는 거. 그래서 아마도 2천만 원은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권모 씨 삭제예요. 뭐 후순위니까 낙찰받고, 이건 주인이라니까 상관없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2천만 원 정도가 인수해야 할 수도 있고, 들어보고 만약에 2천만 원도 불투명하다 싶으면 소송을 해야 돼요. 여기 이분하고 그 진실한 임대차 계약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2천만 원 가지고 좀 소송을 해서 다퉈볼 여지는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되면 바로 안 줘도 돼요. 그냥 소송을 해서 붙어갖고
어떤 이제 내가 지면은 이제 뭐 이자 붙여서 줘도 되지만 그 기간 동안 시간을 벌잖아요. 그렇죠? 소송이라는 게 뭐 시작되면 2년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증금에 대해서 불투명한 이런 2천만 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진위 여부를 따져보고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임차인까지 받고요. 자, 그래서 일단 보면은 11억이 지금 2억까지 써졌죠. 그래서 지금 막말로 지금 3억에 사서 5억에 팔아도 5억이 뭔가요? 한 4억에 사서 한 8억에 팔아도 지금 이거 4억 남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매수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임대 상황 그다음 건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단순 가격만 보면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땅이 굉장히 크죠. 800평, 117평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요 사건 번호 알려드렸으니까 법원 가갖고 법원 홈페이지 가서 한번 조회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접근 어떻게 해볼지 관심 있는 분들은 임장도 한번 가보고 그리고 진짜 펜션에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 가갖고 그 사장님이랑 같이 잘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